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에서 이 기간 대표팀에 소집된 선수들 그리고 대표팀에 소집되지 못한 선수들을 소개하면서 토트넘 선수들의 근황을 전해왔습니다. 사실 프리미어리그라는 곳이 전세계 각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인 곳인 만큼 특히나 빅6 정도 되는 수준의 팀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베스트 11 선수 전원이 국가대표로 차출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는데요. 토트넘의 상황으로 보니까 현실을 다시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레귤러 선수들 중에 일부는 부상이나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대표팀의 부름을 받지 못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토트넘의 핵심 미드필더지만 대표팀에 뽑히지 못한 선수는 제임스 매디슨 그리고 핵심 풀백 페드로 포로였습니다. 풋볼 런던은 제임스 매디슨은 리 카슬리 감독의 첫 잉글랜드 대표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팀에 남게 될 것이며 페드로 포로는 유로 2024에서 제외된 이후 이번에도 스페인 대표팀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면서 두 선수가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엔지 감독과 함께 훈련할 것이라고 전해왔습니다. 현재 두 선수는 엔지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대표팀 명단에 조차 들지 못했다. 네.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매디슨의 경우에는 주드 벨링엄의 부상으로 스쿼드 한 자리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조차 되지 못했다는 부분은 토트넘을 응원하는 1인으로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데요. 이어서 대표팀에 차출되지 못한 주전급 선수들은 미키 반더벤과 도미니 솔랑케, 히샬리송, 벤탄쿠르, 베르너 등이었습니다. 티모 베르너도 교체로 경기장을 밟긴 하니까 주전급으로 대우를 해줘야겠죠. 네. 매체는 반더벤과 솔랑키 그리고 히샬리송이 차출되지 않은 이유는 부상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혔고 벤탄쿠르에 대해서는 징계 때문이라는 이유를 전해왔습니다. 티모 베르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냉정히 보면 솔랑키, 히샬리송은 부상 아니더라도 대표팀 차출 안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손흥민이 기적을 위해 도전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엔지 감독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스쿼드는 엔지 감독이 만족해하는 스쿼드입니다. 이 스쿼드로 무언가 이뤄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지 감독은 콘테 이후로 팀을 맡았었죠. 콘테가 워낙 바닥 같은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레비 회장은 다른 건 몰라도 공격 축구를 하기 위해 뜬금없는 엔지 감독을 영입을 했고 그때 팬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지금 엔지 감독은 제발 경질시켜라는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이게 정말 되겠어? 라는 좀 불안함이 있는 거죠. 거기다 지난 뉴캐슬전 보였던 선수들의 추태, 프리킥을 두고 경기 중에 언쟁을 벌였던 그 모습에서 엔지 감독의 선수단 장악 능력에 대한 의문부호가 달린 것도 사실입니다. 세트피스 담당 코치를 두지 않는 것도 불만인 상황이고요. 이게 참 토트넘이 포체티노 이후에 감독이 2년 이상 자리를 유지했던 적이 없습니다. 무리뉴도 산투도 콘테도 그리고 엔지 감독도 올해가 2년 차고요. 엔지 감독의 탁공 축구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스피디하고 재미난 경기를 연출하지만 그 재미도 결과가 뒤따라줘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뉴캐슬전 패배 이후에 영국의 전문가들 역시 엔지 감독의 전술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잉글랜드와 첼시의 레전드 람반장 프랭크 램파드는 토트넘의 높은 수비 라인은 광기에 가깝다라면서 엔지 감독의 수비 전술을 비판했고 같은 맥락으로 아스날의 레전드이자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가 폴 모스는 이렇게 수비 라인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상대 역습에 치명적이다. 상황에 맞는 전술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라면서 언제나 닭공만을 고집하는 엔지 감독을 비판했습니다. 자존심 상하게 아스날 레전드의 조언까지 들어야 하네요. 사실 폴머슨의 말은 수긍이 가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엔지 감독은 언제나 극단적인 공격을 선호합니다. 토트넘의 전방 압박은 손흥민을 필두로 넓은 범위,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클리셉스키와 존슨의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상대방에게 매우 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1차 압박을 벗겨낸 이후로는 벌판 비어있는 토트넘의 뒷공간을 노릴 수가 있죠. 심지어 이런 부분을 커버하는 데는 조직적인 수비가 아닌 수비수 개인의 기량에 의존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도기와 포로, 이 좌우 풀백들 역시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 압박을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로메로와 반더벤 이 두 명의 센터백이 그 넓은 공간을 모두 커버해야 합니다. 사실 영국 언론이나 대중들도 마찬가지죠. 오죽하면 영국의 진정한 냄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시각각 태세를 전환합니다. 현지 팬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 그는 몽상가야. 현실적이지 않은 전술로 매 경기 엄청난 위험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어. 그의 판타지가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 엔지볼은 두 가지가 없어. 오직 하나만을 추구하지. 우리는 균형을 원해. 무리뉴와 콘테는 수비만을 고집했고 엔지는 공격만을 고집하고 있어. 의미 없는 점유율만을 추구하는 축구는 이젠 정말 지겨워. 축구는 골을 더 많이 넣으면 이기는 게임이야. 반대로 더 많이 먹히면 지는 게임이지. 엔지는 골을 넣을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어쩌면 선수들이 문제일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다양성이 없다는 거야 등의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토트넘 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상황이 또 생겨버리고 말았는데요. 바로 리버풀의 3경기 3연승 7득점 무실점이라는 완벽한 경기력입니다. 리버풀이 잘하는데 토트넘이 왜? 이유는 리버풀의 감독 아르네 슬롯 때문이죠. 기억하시나요? 콘테 이후에 토트넘이 가장 먼저 영입을 노렸던 감독이 당시 페이노르트 감독이었던 슬롯이었습니다. 레비가 직접 네덜란드로 날아가서 직접 설득했다. 이미 구두 합의를 마쳤고 발표만 남았다. 네. 당시 언론들은 매일같이 대서특필했었죠. 그때도 명장이 아니라서 실망했던 것도 있었지만 그런데 결과는 페노르트 잔류였습니다. 영국 매체 미러는 슬롯이 당시 토트넘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슬롯이 토트넘행을 거절한 이유는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 나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는데 표면적인 이유야 그렇다 치겠지만 사실 그 이유만은 아닐 것 같죠. 만약에 리버풀이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해서 과연 리버풀의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죠. 결국은 레비 체제의 토트넘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슬롯의 리버풀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너무 강력합니다. 특히 맨유전 올드 트래포드 원정임에도 무슨 어린아이 다루듯이 아예 게임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맨유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죠. 점유율 패스 횟수가 맨유가 더 높았다고요? 아니 그럼 뭐예요. 약점을 제대로 공략하면서 조직력 자체가 다른데 리버풀의 경기력 자체가 토트넘과는 차원이 다른 유연성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리버풀의 전망이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었죠. 잘해야 3위. 어떤 전문가는 4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우승 예상 역시도 맨시티와 아스날의 2파전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도 했고요. 리버풀의 영광을 이끌었던 클롭 감독이 떠난 직후 시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예측에 대해서 크게 반박하는 이도 없었죠. 그런데 웬걸 클롭이 잘 다져놓은 선수들 뺏기면 뺏어와라. 대한민국 군대 축구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개겐프레싱. 어쨌든 클럽에 의해 입혀진 전술적 이해도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피지컬. 슬롯은 클럽의 유산을 곧바로 자신의 시스템으로 녹여내면서 시즌 초반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레벨 낮은 선수들을 끌어올려서 조직력으로 성적을 내는 것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닌 단번에 좋아지게 만들었다는 건 대단한 성과죠. 그 경기를 본 스콜스 해설위원은 리버풀을 우승 후보로 올리고 싶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토트넘 리버풀 선수 레벨 차이도 있기 때문에 엔지보다 슬롯이 무조건 더 낫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부럽긴 하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건 냉정하게 한 팀은 3연승을 했고 한 팀은 1승 1무 1패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엔지 감독 전술이 단점이 있어도 유연성이 없어도 이 세 경기를 모두 승리했다면 분위기는 달랐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팀들이 지금처럼 성적이 나올 리는 없습니다. 토트넘이 이변의 희생양도 아니었어요. 이길 것 같은 경기가 원하는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다면 정말 농락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겠지만 아직 그걸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요? 엔지 감독의 유연성이 엄청난 전술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스날도 뉴캐슬급 브라이튼에게 홈에서 성적 못 냈잖아요. 맨유 홈에서 참패당했잖아요. 네, 토트넘 리그 우승급을
본 것도 아니잖아요. 실망 그만들 하시고, 자, 응원합시다. 4라운드, 대진이 매우 안 좋아요. 토트넘만 죽음의 경기고, 잘 나가는 팀들은 다 이길 것 같은 스케줄이거든요. 실망할 여유조차 없네요. 불 런던 더비 대반전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